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오늘도 브리핑을 드리게 됐습니다. 현재 시간이 조금 늦은 시간이라 가지고 좀 시청을 해주실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최대한 시간을 좀 쥐어짜내 가지고 촬영을 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 오늘은 주가가 살짝 숨고르기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살짝 고가놀이 형식을 보여주면서 패턴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전일 45,450원까지 상승을 해주면서 이 코스모 신소재 7월 3일에 추가를 해놓고 좀 장기적인 모멘텀이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당시에 7월 3일 한 달 가까이 한 달 좀 넘게 걸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긍정적인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해 놓은 보람이 있는 거죠. 이런 게 제가 생각하는 장기 투자, 제가 생각하는 투자는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계속 추가를 하면서 관리를 해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참고하고 계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도움이 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항상 피해를 드리지 않으려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들이고, 우리 공부방도 마찬가지로 단기 스윙 종목들을 정말 엄선해서 넣어드리고 있어요. 공부를 목적으로 단기 스터디 종목들 넣어드리고 있고,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도 아마 예전부터 계속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 종목들을 추가를 해놓고 수급이 들어오고 거래량이 급등하고 뭐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수익률은 저만 수익률을 잘 기록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보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급락을 해버리고 급등을 해버리는 종목들이 들어가게 돼버리면 따라 하시더라도 피해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피해를 보시는 것 같으면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없다고 했죠. 어찌됐든 간에 두서가 좀 길었지만 24% 정도 상승한 흐름들이고, 오늘도 이 부분에서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자, 2차전지 관련 기업들 모멘텀들이 점점 살아나고 있고, 시장의 주도주가 되기까지는 조금 먼 상황들이지만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당장 이게 끝은 아니다라는 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오늘도 이 코스모 신소재 브리핑을 드릴 건데,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고 우리 좋아요 해주셨는지, 이게 포트폴리오를 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유튜브 채널 오시면은 예전처럼 이렇게 50%, 40%, 100% 상승하는 종목들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보는데, 그런 종목들을 우리 채널에 들어오시면은 분명히 나올 거라고 봅니다. 영상 보시면 어떤 모멘텀들이 있는지 채널에 오셔가지고 구경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 코스모 신소재가 한 100% 정도 상승하는 종목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직전에 이 지지 구간 이탈했었던, 이게 지금 저항 구간이지만 이 6만원 부근을 돌파를 하면은 10만원까지도, 한 뭐 1년 내내는 이 10만원까지도 가는 모습들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왜냐면 코스모 신소재가 제가 매출 4조, 10조, 이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걸 목표로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매출 10조를 정조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이 양극재를 대규모 증설을 하면서 양산하는 데까지는 시간은 좀 걸리고 있는 상황들이지만, 이 양극재를 증설한 거를 라인을 가동을 하고 양산을 하기까지 환경적인 변화가, 유의미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최근에 주목받았던 이유들이 CL에서 중국 정부에서 허가가 나오지 않아서 이 리튬 생산, 리튬 광산이죠. 리튬 광산의 채굴을 최소한 3개월은 생산을 중단해야 될 것 같다 라는 얘기가 나와줬습니다. 이 CATL에서 리튬 세계 3%를 차지하는 점유율 수준인데, 이 3%가 공백이 생겨버리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 공급이 과잉이라서, 이 공급 과잉이라는 거는 시장의 공급이 100이다. 그러면 수요가 100이어야 이 가격이 동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갑자기 수요가 초과 수요까지 올라가면서 105까지 올라간다. 이게 그러면은 공급이 더 부족해지면서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요가 90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공급이 그대로의 100으로 유지되면은 가격이 하락하게 되죠. 이렇기 때문에 시장의 수요가 90, 80, 75, 60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시장에 대한 공급이 80 정도로 유지되고 있으니까 그동안 리튬, 망간, 코발트, 알루미늄 뭐 이런 가격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근데 이게 공급이 중국에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런 리튬, 히토류 막 그런 것들 다 떠나서도 원자재 같은 경우는 중국이 글로벌 시장에 과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철강 같은 경우도 80%를 공급하고 있어요.
이 내수로 다 소화를 해주면 다행인데 내수로 소화가 안 되는 것들은 글로벌로 수출을 하면서 밀어넣기라고 막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시장의 수요보다 지금 캐즘 때문에 시장의 수요가 아무래도 경기 침체 때문에 줄어들고 있는 상황들인데 공급이 여전해요. 그래서 이번에 셀이 리튬 생산 공장을 3개월 동안 채굴을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줬던 게 공급이 드디어 맞춰지고 이제 ES하고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60에서 70, 75 이렇게 성장을 할 거라고 보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3개월 동안은 이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수요가 따라잡아 줄지 이게 지금 긍정적으로 기대를 할 수 있는 기대 포인트라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이거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자 리튬이라는 것들은 양극재의 재료입니다. 재료 어떻게 생산이 되냐 먼저 전구체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리튬을 배합을 하면 이 양극 활물질이 됩니다. 이 양극 활물질은 양극재, 그리고 음극재, 불림막, 그리고 전해질. 이거 또는 음극재랑 양극재랑 전고체. 여기에서 하이니켈, NCN, NCM. 여기서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망간. 여기서 배합을 조합을 하면 코발트하고 니켈, 리튬 전고체, 리튬 배터리. 이런 식으로 배합에 따라서 구성되는 소재, 부품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고 우리가 유럽 같은 경우는 전기차 시장도 회복을 하고 있어요. 판매량이 점점 증가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도 전기차 회복이 되고 있는데 공급이 너무 많아서 전기차 무덤까지 생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미국에 수출을 해야 되는데 미국에서도 수출이 안 되다 보니까 무작정 생산했던 게 지금은 결국에는 CATL에 리튬 생산 채굴 중단 여기로 이어지게 된 거죠. 미국이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치명적으로 반영이 되고 오히려 중국 배터리를 사용을 하지 않고 관세까지 부과하면서 우리 한국이 반사수혜를 받고 있다라는 게 이런 식으로 돌아오고 있다라는 거죠. 전 세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수출을 해야 되는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들을 쓰지 마. 관세 부과할 거야. 쓰지 마. 사용하지 마. 이렇게 하면 아무리 가격도 기술도 좋다고 하더라도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생산 중단이라는 이런 결과가 초래가 된 거죠. 그럼 중국산은 생산이 중단됐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산의 공백을 중간 소재의 한국이랑 일본이 나눠가지고 유럽이랑 미국에 공급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시장이 트럼프 정책으로 인해서 불확실성들이 있죠. 전기차 시장은 좀 쇠퇴를 하고 있지만 ESS, 전력을 저장을 하는 장치 이건 우리가 보조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조 배터리 안에서도 건전지가 있잖아요. ESS 시장은 AI 데이터 센터 전력 효율화, 그런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확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력 시장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도 전기차 시장의 회복이랑 ESS 시장의 회복 이런 것들이 거대한 공장의 보조 배터리 우리 핸드폰 하나의 보조 배터리도 생각을 해보면은 핸드폰 하나에 공급하는 이 보조 배터리가 공장에 공급하는 보조 배터리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 엄청난 어마어마한 규모라는 거를 알 수 있죠. 단순하게 컨테이너 하나, 두 개 딱 달라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공장 부지만 한 몇백 평 되는 곳에다가 이 보조 배터리를 다 심어 놓는 겁니다. 그게 여기 안에 배터리가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 센터 공장이 증설하면서 더군다나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그런 것들의 신재생 에너지의 수요가 점점 높아질수록 이 거대한 보조 배터리 저장장치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있다. 자 그러면은 전기차하고 배터리 ESS 이 두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양극재 그리고 전구체 이 양극재 소재가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다 필요한 거잖아요. 그게 코스모 신소재하고 기타 다른 기업들이라는 거죠.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2022년도 당시에 하이 니켈 그러니까 NCM 니켈 코발트 망간 여기에 대규모 수주를 좀 앞두고 있다라고 당시에 이제 캐즘이 와서 좀 무산됐는데 연기가 되긴 했는데 하이니켈로 인한 2차전지 양극재 공장을 신설을 했습니다. 한 2,500억 원을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서 2022년도에는 2라인, 2023년도에는 6라인, 2024년도에 3라인 이렇게 증설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게 대규모 수주가 바탕이었었거든요. 근데 이 수주가 캐즘으로 인해서 잠시 연기가 됐었어요. 장기적으로 이 하이니켈 양극재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를 15만 톤까지 증가시킬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15만 톤 이상의 증설을 하게 되면은 매출 규모만 10조 이상이 될 거다. 이런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이 양극 할물질, 하이니켈 양극 할물질을 생산하기 위해서 전구체 공장도 증설을 단행했었는데 완공을 했지만 시설 보완이 있었고 이제 양산에 들어간다고 소식들이 전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하반기부터 매출이 반영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계속 지연을 되고 있었는데 지금 환경적인 부분들이 맞춰지고 있는 상황이고 CATL의 생산 중단 이런 것들도 우호적으로 반영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해당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2년 끌던 전구체 양산 올 하반기에 착수한다. 2022년도부터 준비해온 전구체를 하반기부터 양산한다. 드디어 7, 8월 중에 전구체 양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게 연산 2,500톤 규모의 생산 라인을 구축을 했고 하반기로 양산 시점이 알려지긴 했었지만 예상보다 계속 길어지고 있었던 상황이고 양극재 생산 능력은 올해 10만 톤까지 늘어나고 기존 1, 2공장에 더해 3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내년에 하반기에 4공장 증설도 추진할 계획이고 양극재 생산 능력을 25만 톤까지 확대하고 매출 4조 원, 영업이익 2천억 원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자, 여기서 양극재 생산 능력이 10만 톤까지 늘어나게 되고 내년 하반기 4공장까지 이게 양극재 생산 능력을 25만 톤까지 30년도까지 확대를 하겠다. 이게 매출 4조 원이라고 했잖아요. 과거의 기사를 보면 이게 2023년도 6월 기사입니다. 장기적으로 추가 투자를 계속하게 되면은 하이 니켈계 양극 할물질을 15만 톤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계획인데 이 경우에 매출 10조 이상을 웃도는 그런 실적들도 가능할 거다. 여기는 양극재 생산 능력을 25만 톤, 하이 니켈재를 15만 톤 이상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10조 이상. 이게 고수익성 하이 니켈이니까 고수익성입니다. 근데 대신에 요즘은 캐즘이라든가 경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도 하이 니켈에 대한 판매량을 늘리기보다는 좀 중저가 라인업들을 위주로 좀 밀고 있어요. 그래서 매출 10조까지는 쉽지는 않겠지만 나중에 전기차가 대중화로 자리 잡으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건 장기적으로 말이죠. 2030년도까지. 아직까지 한 5년 정도가 남은 상황입니다. 자, 매출은 1,200억 원, 올해 2분기 영업이익 5억 원, 당기순이익 23억 원. 실질적으로 꾸준하게 영업이익 흑자를 달성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올해는 살짝 더 영업이익이 더 축소가 됐습니다. 그 하반기부터는 좀 회복할 것이다. 내년부터 올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내후년에는 영업이익이 본격적으로 회복할 것이다. 지금 이게 반영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이 내용이에요. 자, 코스모 신소재가 연말까지 10만 톤 양극 화물질 캐파를 확보할 예정.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증설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10월 초순부터 이건 주가고. 자, 양극재 부분은 삼성 SDI향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 향 주요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다. LG 화학을 통해서 LG 에너지솔루션에 공급하고 있다. 자, 여기서 삼성 SDI 나와주고 있죠. 삼성 SDI가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게 배터리 저장 장치거든요. 삼성 SDI가 1조 원 규모의 국내 시장에서 전력 저장 장치 시장에서 전체 물량의 80%를 휩쓸었다. 이 리튬 인산철 계열이 아닌 NCA 3원계 배터리로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중저가 배터리를 가지고 대폭 인하해서 수주를 가져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 SDI에 공급하고 있는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양극재 부분 삼성 SDI 주요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자, 여기 보시면은 코스모 신소재 양극 화물질 생산 능력이 과거 2만 톤 수준에 머물려 수주 물량 확보에 제약이 있었지만 올해 상반기 말 기준에서 7만 5천 톤, 연말에는 10만 톤까지 양산이 가능한 캐파가 확보될 거다. 2025년도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여기서 향후 원재료 가격 반등 시 수익성 개선의 여지도 존재한다. 통상적으로 리튬 가격이 반등을 하면은 이런 소재 기업들의 실적도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같은 궤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 탄산 리튬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CATL의 생산 부재 이런 것들이 주가로 금액으로 가격으로 반영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탄산 리튬 가격이에요. 7월 7일에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고점을 7월 25일부터 강하게 뚫어주면서 이게 2차전지 회복들이 멈춰지고 있는 상황에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게 간접적으로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최근에 8월 들어가지고 8월 12일에는 최고치를 계속 연일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상적으로 이 리튬 가격이 급등을 할수록 2차전지 산업이 이 기업들이 실적이 회복하면서 주가도 같은 흐름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향후 원재료 가격이 반등할 경우에 수익성 개선 여지도 존재한다. 그게 지금이라는 거죠. 현재 설비 테스트 진행 중인 양극재 상공장을 통해서 외형 성장을 본격화할 것이라는 거고
국내 10만 톤 규모의 양산체제가 결국에는 완료가 될 거다. 고객사회 논의 중인 프로젝트를 전부 소화하려면 적어도 2027년도까지는 추가적으로 지속적인 증설이 필요하다. 생산 능력이 2020년도, 2024년도 말 6만 톤, 2026년도 상반기에는 10만 톤이 될 것이고 매출 4조가 되겠죠. 그리고 2028년도는 20만 톤, 매출 10조까지 가능할 수 있을지. 그때가 되면 주가가 지금처럼 여기에 위치해 있게 될까요? 아니면은 여기에 위치해 있게 될까요? 코스모 신소재야말로 하반기부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되면서 주가로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은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기대를 해보면서 저는 계속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파 증설로 인해서 매출액의 지속적인 성장 그리고 주가에 이 같은 것들이 반영되면서 코스모 신소재 주가가 100% 이상 상승해 주시길 바란다면, 상승하길 바라신다면 우리 댓글로 화이팅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포트폴리오 뿐만 아니라 우리 공부방에서도 관련 종목들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데, 공부를 목적으로 구독자분들께 공부방의 모든 자료들을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들어오시더라도 이 자료들은 모두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함께 뭉쳐가지고 함께 공부하실 분들, 제가 상승과 하락들 전부 다 빠짐없이 투명하게 진실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공부방 들어오실 분들은 해당 링크 클릭하시면 들어오시면 되시고, 우리 포트폴리오 신규 종목이랑 제가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도 해당 링크 클릭하시면은 바로 확인이 가능하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 제가 이렇게 꾸준하게 영상도 촬영해드리고 브리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원하시는 거라든가 응원의 말씀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는 여기에서 다음 종목으로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